안녕하세요. 예니아빠입니다. 컨디션이 아직 완전하진 않아서 좀 약간 두서도 없고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차근히 하나하나 좀 짚어볼 부분만 좀 추려봤거든요. 약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일단 그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한 거의 2주 동안 그 소파이에 대한 리포트들 중에서 굉장히 좀 그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공감도 할 만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걸 그때는 읽을 수 있었던 뉴스였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서 제가 그 기억나는 대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소파이 뭐 과거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은행으로서는 고평가다. 그거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과도한 주식 보상, 그리고 돈을 뿌려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리세션이 온다면 소파이처럼 신용대출이 많은 은행은 위험하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그 바론스 기사나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거와 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지금 시킹 알파에 있어서 제가 좀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지금 그 소파이가 저축 계좌를 그 많이 이제 늘리고 있잖아요, 사실적으로. 근데 그게 다른 이제 은행들로부터 예금을 빼앗고 있는데, 그렇지만 돈을 못 벌고 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사는 것보다 소파에 예금을 하는 게 낫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4.6% 이자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사업에서는 이제 돈을 많이 벌 수가 없다. 이거는 어느 정도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뒤에 데이터를 또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식 기반 보상이 많다. 이거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다시 한번 뒤에 또 데이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용은 대략적으로 이런 거고, 현재의 소파이가 고평가 부분은 당연히 많거든요. 그 섹터 그 은행과 비교를 하면 당연히 고평가인데, 작년에 제가 그 아주 저점이다, 그 4달러대가 왔을 때의 그 요 표를 그때 보여드렸을 때는 은행보다도 비슷하든지 좀 더 낮은 저평가 구간이었거든요. 성장주고 은행과 다른 여러 가지를 하는데 비해서 그렇게 낮았다는 거는 정말 저평가 부분이었던 4달러대가 다시는 안 올 것 같고, 만약에 그런 리세션이든 그 비슷한 상황이 된다면 지금 한 대략 5달러 초반 정도면은 또 저평가 구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참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연체 이거는 좀 넘어가고요. 소파이의 신용카드 연체율 지금 보면은 작년보다 오히려 비율적으로는 좀 더 줄었거든요. 23년도 작년이 피크였고, 지금 나아지고, 그러니까 신용카드 전체 은행들이 지금 평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이후에 이제 좀 안정화된 그 신용카드 연체율 중에서 그 평년보다 지금 올라간 상황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 10대 은행, 100대 은행도 마찬가지고, 100대 이외의 은행들은 이제 뭐 월등히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위험한 부분임에는 확실한 부분이지만, 소파이는 작년보다 지금 나아지고 있다. 이게 글쎄요, 이런 부분들을 그걸 안 보고 현재의 그냥 그 데이터만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파의 현재의 신용카드 부분은 그리고 신용카드를 그 공격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서 다른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학자금 대출이든 그 부분에 그 데이터로도 소파이가 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간 투자 개념도 약간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것마저도 줄어들고 있으니까 소파이는 잘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리세션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저는 그 여러 군데에서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 자주 나오는 거는 건너뛰고, 어쨌든 지금 실업률이 지금 저점을 찍고 살짝 이제 고개를 드는 정도인데, 그거를 저는 지금 그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지금 거의 뭐 리세션이 완전히 안 온다라기보다 리세션 올 확률보다 안 올 확률이
그러니까 한 거의 리세션 직전까지 갈 것이다라고를 51%로 생각을 한다면 리세션이 와도 가볍게 올 가능성이 40%, 그 깊은 리세션은 10% 미만. 이거는 항상 지금 그 2년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제로의 가능성은 아니니까 이 표를 봐도 지금 보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그 실업률이 찍은 이후에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항상 저점을 어느 정도 찍고 나서 급격하게 올라가요. 항상 이게 이제 뭐 2점 몇 대나 3점 몇 대는 그 시절마다 이제 조금씩 틀린 건데, 현재도 보면은 저점 찍고 이렇게 살짝 들으면 대부분은 그렇게 고개를 든 이후로 이렇게 쭉 올라갔거든요. 그래프들을 보면. 그래서 요게 연준에서 지금 요거는 좀 너무 지난 뒤에 안다고 해서 그 새로 이제 샴 룰이라는 거를 이제 그 만들어 가지고 대입을 해서 이렇게 좀 2000년대 이후로는 좀 연준에서도 본다고 하거든요. 그게 지금 현재 이게 평균 그 작년 대비 이제 실업률 평균을 이제 내 가지고 그 데이터인데, 보면은 요게 평탄하다가 올라가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은 요게, 그래서 기준이 0.5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고개를 치솟고 있는 게 0.3이에요. 그러면은 한두 달 안에 0.5를 찍는다면 그 뒤에 리세션이 실제 오던 안 오던 주식시장은 좀 몇 달 뒤에 이 데이터로 인해서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보면은 조금씩 다 터치했다 그냥 수그러든 경우가 몇 번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현재 그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거의 여기 바로 직전 단계까지 간 건 맞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한 분기 정도를 좀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사상 이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서 또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서비스직 그 직원들이 그 이제 줄어들 때, 그때마다 항상 리세션이 왔다. 그것도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꺾이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과연 올 것인가? 근데 지금 역대 고점인데 고점에서 평균을 찾아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과연 리세션이 온다면 이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죠? SV뱅크. 거기가 어떤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때는? 예. 자기 자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이 미실현 손실 때문에 그렇게 은행들이 여러 나락을 갔는데, 지금 현재 소파이는 제가 작년에도 여러 알리 등 이것저것 보여드린 영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작년에도 미실현 손실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는데, 지금 올해는 그 작년보다도 반토막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안정적인, 현재의 시점에서 다른 어떤 은행보다 안정적인데, 미래를 걱정해서 리세션이 온다면 소파이가 위험하다? 당연히 어느 정도 손실이 나타나고 성장이 잠깐 멈칫하면 위험하다기보다는 조금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겠죠. 모든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지만 저는 소파이는 이 부분은 정말 제일 1위라고 거의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은행들은 미실현 손실이 지금 폭증을 했어요. 폭증 3분기에. 그렇다면 리세션이 오면 소파이가 더 위험할까요? 다른 은행들이 더 위험할까요? 물론 한 5대 은행권 정도 되는 데는 전혀 필요도 없겠지만 돈을 쓸 일이 없을 테니까, 넘쳐나는 현금 때문에. 하지만 10위권에서 90위권, 현재 소파이가 지금 90위권 은행이 됐는데, 그 사이 은행들 중에서는 소파이가 저는 제일 안정적인 은행 중에 탑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그 은행 것들을 봤을 때는요. 그리고 이제 주식보상에 대해서도 성장주, 은행주 중에서는 제일 많죠. 왜냐면 이게 일반 은행이 아니니까요. 근데 어쨌든 성자주 중에서는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어쨌든 작년보다는 줄었어요. 작년보다는 지금 주식 보상이 줄고 있고,
이거 보면 여기 작년 그 21년도가 피크를 찍었었죠. 상장하고 나서 천천히 주식 보상하다가 21년도에 시장 상황이 엄청 좋고 성장도 소파이가 많이 하고 여러 고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 보상도 생각보다 많았던 21년이고 22년부터 줄여나갔죠. 그리고 그걸 데이터로 보면 여기 소파이거든요. 그 21년에 좀 가파르게 올라다가 22년부터는 좀 이게 수그러들었죠. 그 다음에 23년 올해부터는 오히려 이제 조금씩이지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러니까 이거를 탓하려면 21년이나 22년에 탓해야 되는데 지금 줄이고 있는 와중에 뭐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유니티를 보실까요? 제가 21년도에 저는 유니티가 딱 이 주식 보상에 대해서 너무 심해서 저는 매도를 했거든요. 약 익절을 그때 하고 매도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그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은 정말 크잖아요. 근데 그 22년에서 23년 동안 2배 성장을 하는 동안 제가 데이터를 다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200 몇십억에서 500억이 됐을 거예요. 어쨌든 성장 매출은 2배가 되는 동안 그 순이익 마이너스는 더 올라갔다가 내려간 게 21년 그 금액, 그러니까 비율적으로는 손해가 줄었는데 어쨌든 아직 아주 큰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장성 하나로 지금 엄청나게 지금 예전에 큰 차이가 없었던 그 주식 보상이 지금 엄청나게 갭이 벌어져 있었죠. 이렇게까지 유니티가 그 주식 보상이 심한 거는 이런 주식이고, 그 다음에 랜딩클럽 아주 미비하게 주고 있죠. 근데 이거는 성장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 담보될 만한 그런 발전이 없는 은행이 돼버렸으니까 이거 주고 있는 거 그래도 주긴 줘야 되니까 이거보다는 차라리 소파이가 당연히 성장을 하면서 주식 보상도 약간은 조정을 하는 그 부분이 당연히 저는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모건 스탠리가 지난 분기에 다운그레이드를 해가지고 엄청 떨어졌었는데 그때 모건은 그때 팔았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랑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요번 분기 공시에는 지금 파는 걸로 나와 있고, 하지만 이 투자은행 쪽은 찰스 슈왑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블랙록, 뱅가드 투자사들 쪽은 물론 모건 스탠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투자를 하지만 이쪽은 조금 더 투자보다는 은행 일을 좀 더 많이 치중을 하는 부분이 성향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두 은행들은 다 소파이를 좀 줄였고 나머지 투자 쪽을 더 많이 하는 은행들은 골드만삭스는 요번에 채권 매입까지 했으니까 소파이에 대해서 소파이의 채권 그 다음에 소파이 자체의 주식 부분에 대해서도 좋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뱅가드라든지 블랙록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금 많이 이렇게 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 분기에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지금 다운그레이드에서 그냥 좀 상향이라기보다는 중립을 지금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좋아졌다 아니면 적정한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닝 이후에 많은 임원들이 지금 그것도 좀 주식 숫자가 좀 꽤 크죠. 꽤 큰 주식을 팔아서 여론이 좀 안 좋아지고 그런 공매도 리포트 이것저것 나오니까 저는 그래서 노토가 산 거는 요번에는 물론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작년에 4달러 때나 5달러 초반에서 샀던 그 금액보다는 훨씬 적은데 이거는 좀 달래기 혹은 좀 이 정도는 적당하다 이 정도 수준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한 반년 동안 공매도가 그냥 지지부진하고 있었다가 최근 요 날짜가 어닝 발표 날이었는데 그때 공매도가 갑자기 치솟았거든요. 엄청나게 치솟고 그 다음에 2번 더 있었는데 요거를 현재 주가에서 보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어닝 발표할 때 그때 이제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 이제 노토가 CNBC 나와가지고 좀 좋은 얘기 해가지고 좀 다행히 좀 어느 정도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때 공매도 또 요 세 번, 한 번, 두 번, 세 번 중에서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때마다 주가는 큰 폭으로 좀 떨어졌죠. 20% 이상.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면은
주가가 7.23달러, 그러니까 7.5달러를 찍지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지금 세 번이나 지금도 아마도 또 생긴다면은 그게 확실할 건데, 이게 지금 다음 분기에 아직 다음 분기가 많이 남았잖아요. 아직 2달이나 남았는데, 그때 만약에 순이익을 소파이가 이룬다면은 그때 가서는 이제 더 이상 할 말들이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래도 그때도 당연히 할 말은 많겠죠. 당연히 고평가라든지 아직 은행인데 어쩌고 저쩌고 지금과 비슷하지만 한두 가지가 줄어들 테니 지금이 최고의 공격 타이밍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그 저점으로 눌러놓고 어느 정도 또 매수를 나중에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가능하신 분들은 하겠지만, 저는 지금 여기서 그 스윙이나 이런 거를 뭐 생각을 예전에는 했을 테지만 지금 요새 좀 컨디션 난조로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계속 매수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 낮아질 때마다 제가 최근에 6.5달러에 매수했던 거 그 지난주인가, 그때도 그냥 지금 저번 분기에 제가 7달러가 저는 적정 주가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분기 어닝이 더 좋아지고 미래 시너지적으로는 아주 등급의 아주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인 게 플러스 효과는 나지만 당장의 효과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그 적당한 금액은 지금 7달러 정도 수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제법 떨어졌을 때마다 뭐 몇 번 더 사게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순간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아마 이런 공격은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소파이가 지금 제가 그 지난 영상 중에서 100위권 은행 하면서 이제 그 인수를 내년에 할 예정일 거다, 지금 준비 중일 거다 해서 저는 그 중에서 암호화폐 부분을 인수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틀려지게 됐네요. 이제 아마 또 다른 쪽으로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암호화폐 부분을 지금 소파이가 그 은행 받을 때 그거를 이제 규제 부분 중에서 암호화폐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줬는데 그거를 통과를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요번 달에 19일까지 암호화폐를 이제 폐쇄를 하게 됐는데, 글쎄요, 이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중에 다시 도전을 해서 그때 가서는 또 진짜 뭐 거래소를 인수하든지 해서 다시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짧은 기간 안에는 소파이가 이제 암호화폐를 안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좀 틀렸네요. 어쨌든 제가 작년 올해 뭐 은행위기든 리세션이든 5달러 아래가 이제 그 저점이라는 저평가, 그 성장주임에도 저평가를 받던 그런 기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그게 5달러 초반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올지 안 올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 부분이 온다면은 6달러 아래로 또 떨어진다면 또 뭐 더 매수를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금 여러 지표들을 보고 면밀히 보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그거를 여러 지표를 통해서 리세션이 정말 좀 더 올 확률이 높아진다, 어떻게든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저는 비율 조정을 장기 투자는 50% 이상을 매도를 하면은 그거는 저는 장기 투자가 아니게 될 수도 있고, 혹은 또 내 그 심리 상태 자체가 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번에 업스타트 같은 경우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고평가라고 생각을 해서도 그때 계획한 40 몇 프로 정도만 그 매도를 하고 지금 일부 이제 사고 있는데, 소파이도 그때 뭐 10% 잠깐 이렇게 줄였다 다시 이렇게 낮추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를 만약에 알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은 다 팔고 그 뒤에 이제 다시 사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거는 글쎄요, 다 팔면 내 심리가 그렇게 따라갈, 지금처럼 이렇게 기민하게 제가 고점을 중간중간 어느 정도 잘 맞출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 안 들 것 같아요. 저는 그 과거에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실제. 그래서 저는 다 팔고 다 사고는 못하고 어느 정도 비중을 최소 50%에서 80%는 가져가고, 장기 투자는 좀 그렇게 해야지 심리적 압박도 없고 잘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만의 기준을 좀 세워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